1장은 전력전자, 전력 변환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파워 프로세싱이 뭐고, 어플리케이션이 뭐고, 파워 일렉트로닉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성 요소를 가지고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다룰 거고요. 자, 파워 프로세싱. 결국 파워 프로세싱이라는 것은 이제 뭐 얘랑 비교해서 할 수 있는 말은 시그널 프로세싱이죠. 시그널 프로세싱은 뭐 아날로그 시그널이든 디지털 시그널이든 어떤 입력된 신호를 받아서 걔를 내가 원하는 목적으로 바꿔주는 게 시그널 프로세싱입니다. 걔는 정보를 바꿔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가장 쉽게 알고 있는 블러 처리죠. 블러 처리. 블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블러. 그림 이미지가 있어. 그럼 블러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결과적으로는 뭐 RGB든 뭐 이런 값을 결과적으로 보면 데이터들이 있는데 RGB를 보면 그 비트 수에 따라서 되게 유사한 색깔끼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블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각 픽셀에 있는 RGB 값을 옆에 있는 것끼리 서로 로우 패스 필터 취하는 거야. 그래서 두 개 사이 관계가 무너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블러예요. 그러면 이런 이미지 파일이 있을 때 각 비트에 있는 RGB 값이 결과적으로 디지털로 보여줄 텐데 그 값들의 연속적인 흐름을 로우 패스 필터링 취해서 다시 바꿔주는 거죠. 자, 블러를 막 하면 결과적으로 색깔이 막 섞여서 한 색깔이 나오죠. 왜냐면 계속 걔를 블러하면 로우 패스 필터링 취하는 거니까. 네, 그런 것들이 시그널 프로세싱입니다. 즉, 시그널을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춰서 가공하는 것들이 시그널 프로세싱이죠. 파워 프로세싱은 같습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파워긴 파워인데 내가 원하는 형태의 파워로 바꿔주는 것을 파워 프로세싱이라고 합니다. 파워 프로세싱이 제일 먼저 나왔던 부분은 우주입니다. 우주. 그래서 이 파워 프로세싱의 기술이 제일 먼저 시작됐던 그런 나사 같은 연구 조직이에요. 인공위성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인공위성을.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야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의 그 50년대 그 당시에 주 동력은 다 엔진이었고 뭔가 움직이게 하는 것은 다 엔진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우주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우주에 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에너지가 필요했어. 뭘 썼냐면 태양광 팬들을 썼죠. 솔라셀을 썼단 말이야.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거를 거기 들어있는 전력기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거기 전력기기들의 원하는 전압과 전력을 공급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 변환 장치들이 바로 컨버터들을 이용하는 거였죠.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기에서 많은 연구들이 발달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파워 프로세싱은 우리가 아까 시그널 프로세싱에서 원본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원하는 또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만들어줬던 것처럼 파워 프로세싱 역시 파워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디선가 공급받고 있는 공급 파워로부터 내가 원하는 내가 필요에 따라 바뀌어져 있는 파워로 전환해주는 것, 그거를 파워 프로세싱이라고 합니다. 그럼 파워는 일렉트릭 파워란 것은 결과적으로 일렉트릭 파워라는 것은 순시적으로 어떤 것에 걸리는 전압과 거기에 걸리는 전류의 곱이죠. 즉 파워는 전압과 전류의 곱이라서 내가 파워를 내가 원하는 걸로 바꿔준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전압과 전류를 원하는 걸로 바꿔준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스가 어떤 전압과 어떤 전류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 갖고 있는 전압을 내가 원하는 내가 필요에 맞는 전압과 전류의 형태로 바꿔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입력받는 요 인풋 파워도 역시 그렇다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 한 가지는 저 볼테지 소스일 수도 있습니다. 볼테지 소스일 수도 있어요. 혹은 커런트 소스일 수 있어요. 입력 형태가 어떤 값은 하나가 일정해야 될 텐데 전압이 일정한 형태일 수도 있고 전류가 일정한 형태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뱉어주는 출력하는 파워 역시 일정한 컨스턴트 볼테지를 줘야 되는 애가 있을 수도 있고 컨스턴트 커런트를 만들어줘야 되는 수도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합니다. 다양하는데 예전이라 하면 1950년대 그때쯤에는 전압원을 만드는 게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전류원을 만드는 게 쉬웠어. 그 이유는 전압원을 만드는 뜻은 캐패시터를 만드는 뜻이랑 같아요. 캐패시터. 근데 캐패시터는 여러분이 전자기에서 배웠던 것처럼 용량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류가 통하지 않은 전해질 사이에 두 개의 컨덕터를 받아놓고 그 사이에 전위를 채워야 되거든. 근데 거기에 그 용량은 그 두께, 두 전기 간의 간격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간격이 짧으면 짧을수록 에너지를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건데 이 공정 기술이 부족해서 에너지를 많이 높일 수 있는 그런 캐패시터를 만들기가 어려웠어. 근데 반면에
전류는 자기장으로 에너지 저장하는데 자기장을 만들기 쉽거든요. 어떻게 만드냐면 코어 뚜껑에다가 코일만 많이 감으면 돼. 내가 에너지를 많이 저장하고 싶으면 큰 코어에다가 코일을 많이 감으면 돼. 근데 훨씬 더 직관적이고 만들기 쉽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1950년대 그때쯤에는 에너지를 주로 뭘로 만들었냐면 전류원으로 만들었어요. 자기장으로 에너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한계가 있죠. 한계가 명확해.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그리고 일정 전류를 유지하기 위해서 갖는 어려움이 있어. 뭐냐면 아무리 도체를 할지라도 그거는 뭐가 존재하냐? 저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류를 흘려서 유지하는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로시합니다. 손실이 커. 그러다 보니 전류로 에너지를 공급하기 쉽지 않았고, 그런데 때마침 제조 기술이 좋아지면서 캐파시터와 배터리 기술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전압으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게 쉬워졌고, 지금은 우리가 다 그래서 에너지를 전압으로 공급해요. 역시 마찬가지로 받는 쪽도 그럼 전압으로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입력 파워가 전압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공급되어지는 파워 역시 전압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파워를 어떻게 가져가냐? 내가 갖고 있는 그 소스에 전압이 있으면 내가 필요한 만큼의 파워를 뭐에 비례해서 내가 흘려주는 전류에 비례해서 파워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난 전압원이 있고 거기에 전류를 땡겨서 내가 오늘 필요한 파워를 가져가는 거고, 이게 공급해주는 전원 역시 전압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전류는 누가 결정해? 부하가 가져가는 대로 전류가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쓰는 아웃렛에도 전압원인, 전력을 공급해주는 아웃렛인데 쟤는 몇 암페어짜리라요? 라고 표현하지 않고 220V입니다. 라고 전압의 크기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전압의 형태가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입력되는 전압이 DC일 수도 있고 교류 AC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내가 연결해줘야 되는 이 출력된 전압 역시 DC일 수도 있고 AC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입력도 DC고 출력도 DC인 경우를 컨버터라고 부릅니다. 네, 컨버터라고 부르고, 입력이 AC고 출력이 DC인 경우를 렉티파이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입력이 DC고 출력이 AC인 경우를 인버터라고 부르고요. 양쪽이 다 AC다 이러면 사이클론 컨버터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옛날 용어고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약간 인버터라는 개념은 약간 좀 제한됩니다. 인버터는 DC에서 AC로 파워의 방향이 일정할 때 그런 것들을 인버터라고 부르고요. 요즘엔 DC에서 AC로 파워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AC에서 DC로 파워를 전달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컨버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전력 변화 회로는 이 네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DC를 DC로, AC를 DC로, 그다음에 DC를 AC로, AC를 AC로 바꿔주는 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력을 공급해주는 이 스위칭 컨버터인데, 그건 스위치를 쓰기 때문에 스위칭 컨버터라고 부르는데, 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하느냐를 얘기를 들어보죠. 결과적으로 얘의 스위치 컨버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얘가 보통은 전압 볼테이지원일 거예요. 볼테이지원을 가지고 내가 만들어줘야 되는 출력 전압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때 파워는 여기 연결되어 있는 부하가, 내 로드가 필요한 만큼 파워를 가져가면 거기에 맞춰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네, 이런 구조야. 그러면 이 스위칭 컨버터의 목적은 뭐냐면 입력에 따라 상관없이 이 아웃풋 전압을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게 목적인 거야.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컨트롤러가 필요합니다. 내가 입력 전압이 얼마가 됐든 간에, 혹은 주어진 범위 안에서, 설계된 범위 안에서 내가 설계된 출력 전압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필요하죠. 그럼 뭐가 필요하냐? 컨트롤러가 필요하려면, 그러면 여기 있는 입력 값을 알아가지고 뭔가를 할 수도 있고, 출력 값을 알아가지고 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입력 값을 가지고 뭘 하는 걸 피드 포워드라고 부르고요. 출력 값을 가지고 뭘 하는 걸 피드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원하는 이 값을 만들어주기 필요한 걸 레퍼런스라고 하죠. 이 피드 포워드 밸류와 피드백 밸류와 레퍼런스를 가지고 이 컨버터가 원하는 전압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동작하게 하는 컨트롤러가 필요하죠. 그래서 컨버터라고 하면 이 스위칭 컨버터의 회로 설계와 이 스위칭 컨버터가 동작을 잘할 수 있게 제어해주는 제어기까지 설계와 구현을 포함해서 컨버터라고 부릅니다. 컨버터의 가장 중요한 건 효율이에요, 효율. 물론 여기 비용도 들어가죠, 비용. 코스트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싸게 만들까도 되게 중요한데, 네, 기본적으로는 효율이 좋아야 돼요. 자, 우리는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분야가 아니야. 에너지를 바꿔주는 분야야.
그런데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것처럼 에너지를 바꿔줄 때는 돈이 들어갑니다. 손실이 들어가요. 네, 그 비용이 들어가요. 그거를 우리는 로스라고 부르고 그 로스가 가능한 적어야죠. 왜냐하면 이 파워 프로세싱도 일종의 서비스야. 서비스. 어떤 형태의 전압이 있고 그 형태의 전압을 다른 형태의 전압으로 바꿔주는 거니까 일종의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야 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비용이 과다하면 얘는 이제 못 써먹는 거죠. 그래서 효율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효율은 이 컨버터에 들어가는 이쪽에 연결해서 들어가는 입력 파워의 크기와 이쪽에서 나오는 아웃풋 파워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효율은 P 인분의 P 아웃으로 설명을 하죠. 그럼 손실은 뭐냐? 손실은 P 아웃에서 P 인에서 P 아웃을 뺀 거, 요것만큼이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이겠죠. 그러면 이 아웃풋과 비율의 로스를 보면 예를 들어 로스가 0이에요. 그러면 효율은 1이겠죠. 100%가 될 겁니다. 물리적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한데 보통 컨버터들은 효율을 얼마로 잡고 있냐면 되게 높은 거는 한 9점 몇 %, 이런 것도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데이터 센터가 되게 유행인데 데이터 센터에는 결과적으로는 서버에 이제 서버 렉에 이제 서버 렉에 서버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버 렉에서 각 서버 그 카드에 공급하는 전원이 보통은 얼마냐면 보통은 뭐 한 24V 뭐 이렇습니다. 네, 그러면 24V 가지고 실제로 그 서버가 쓰는 전압은 5V, 3.3V, 1.8V, 1.2V야. 네, 그러면 24V 가지고 뭐 예를 들어 3.3V를 만들어준다. 개의 효율이 얼마야 되냐면 98.5%여야 돼. 네, 이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 사죠. 서버 회사에서 그걸 씁니다. 훨씬 이거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용량이 큰 컨버터 같은 경우에 요거는 해봤자 뭐 한 1, 2kW 정도 되는데 용량이 큰 뭐 메가와트급, 수백 킬로와트급 컨버터, 그러니까 PCS라고 부르는데 걔네 효율은 마찬가지로 99% 이상을 요즘에 요구받습니다. 용량이 클수록 효율이 높아요. 용량이 클수록 효율이 높습니다. 네, 왜 그럴까? 직관적으로 보면 용량이 클수록 효율이 높아요. 그 이유는 제어가 쉬우니까 뭐 멋진 말이긴 한데 좋아요. 뭐 이런 사실 훌륭합니다. 훌륭한데 미안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용량이 클수록 댐핑이 작아요. 그러니까 전자회로에서의 댐핑은 뭐냐면 저항이거든요. 저항이 댐핑 역할을 하는데 용량이 클수록 물리적으로 댐핑이 작습니다. 댐핑 값 자체가 되게 작아져.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봐요. 인덕터라고 합시다. 인덕터가 뭐야? 코어에다가 코일을 감는 거잖아. 그죠? 코일에 구리선 감죠, 구리선. 거기 그럼 저항은 어디에 있겠어? 구리선에 저항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용량이 작아. 그 말은 전류가 커, 작아? 작죠? 네, 그죠? 그럼 전류가 작으니까 코일의 단면이 클까, 작을까? 작죠? 그죠? 그럼 저항이 크가, 작을까? 그냥 크겠지. 네. 그 얇은 얘를 두껍게 만들면 걔도 마찬가지로 댐핑이 작아집니다. 저항이 작아지니까. 그럼 작은 용량이 그렇게 안 만들거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용량이 작을수록 일단은 댐핑이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댐핑이 크기 때문에 저항 손실이 높이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용량이 크면 상대적으로 댐핑이 작아요. 네, 그래서 손실을 많이 줄일 수 있고 효율이 되게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터 같은 경우에도 작은 용량의 모터일 경우에는 효율이 뭐 한 94, 3, 5, 6 이렇습니다. 그런데 엄청 큰 뭐 메가와트급, 수백 메가와트급 발전기 같은 거, 걔네는 효율이 99.5%막 이래요. 그냥 물리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목적은 가장 중요한 건 효율이 높아야 됩니다. 효율. 그러면서 동시에 모두 있냐면 제한 조건이 뭐냐면 사이즈랑 무게가 작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율 높이는 방법은 쉬워요. 어떻게 하면 돼? 코일을 두꺼운 거 쓰면 돼. 두꺼운 거 쓰면 되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스펫이나 IGBT도 용량 큰 거 쓰면 돼. 그러면 손실은 줄어듭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있겠어? 비싸지고 커지겠죠. 네, 커지면 비싸져요. 왜냐하면 커지다는 얘기는 재료가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야. 그래서 커지면 비싸집니다. 근데 그러면 안 좋아.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에피션시를 높이면서 가능한 사이즈도 줄이고 비용도 줄이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기술입니다. 우리의 전력 변환 연구는 거기에다 초점이 들어가 있죠. 전력 변환 회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전력 변환은 레고 같아요, 레고. 레고 블럭처럼 뭐 모양이 정해져 있는 블럭들이 있어요. 걔를 가지고 집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로봇도 만들고, 산도 만들고 막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전력 변환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5가지의 블럭이 있어요. 저항과 캐패시터와 마그네틱스라고 해서 인덕터라고 변압기를 마그네틱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스위치, 세미컨덕터가 있습니다. 요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끼고 저렇게 끼면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만들 수 있는 토폴로지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 토폴로지가 여러 가지 우리가 이번 시간에 토폴로지를 여러 가지 배울 거예요. 특히 DC-DC 컨버터의 토폴로지를 여러 개 배울 텐데 이 토폴로지에 따라서 성능이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되게 멋있잖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블록 가지고 아주 원하는 기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많은 토폴로지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제가 수업 시간에 가끔 얘기하는 거지만 마약 같아요. 조금만 더 하면 막 될 것 같거든. 근데 절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한 100년 동안 똑똑한 사람들이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수천 개의 토폴로지들을 제안해 왔어.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토폴로지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만 살아남은 거야. 나머지는 다. 저도 토폴로지를 만든 게 있습니다. 여러분만 할 때. 하지만 여러분 모르죠? 나도 기억이 안 나. 네, 그렇습니다. 되게 매력적이에요. 하지만 마약 같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끊기가 어려워요. 저는 한 2달쯤 시간 보낸 것 같아요. 밤에 기숙사에 누워서 있으면 침대에 막 회로가 막 보여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가가지고 그래서 저는 아침에 막 일찍 빨리 아침 왔으면 좋겠는 거야. 학교 가서 빨리 시뮬레이션 해봐야 되니까. 네, 가죠? 그러면 안 돼. 또 막 그렇게 보냅니다. 2달간. 네, 그게 MMC입니다. 네, MMC라는 토폴로지가 되게 유명한데 저도 한동안 이거와 비슷한 것들을 만들었었어요. 제가 만든 게 있는데 좋지 않았죠. 네, 근데 MMC 조금 아쉬워요. MMC는 되게 비슷한데 아쉽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토폴로지를 하라고는 절대 권하지 않아요. 하지만 되게 매력적이고 시간 잘 갑니다. 네, 여러분 대학원 생활의 4분의 1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보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해요. 하지만 생각의 깊이는 깊어질 거고요. 네, 공부할 수 있는 거는 되게 많아질 겁니다. 자, 시그널 프로세싱에서는 또 마찬가지, 여러분 시그널 프로세싱도 마찬가지, 전지회로, 전자회로 다 마찬가지인데 시그널 프로세싱에서는 뭐를 안 쓰냐면 요 마그네틱스를 안 씁니다. 네, 왜냐하면 마그네틱스는 뭘 개런티하냐면 AC, 교류 신호에 대해서만 동작하는 애기 때문에 마그네틱스를 잘 안 써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뭐 디지털 회로는 아날로그 회로는 다 요새 안 쓰는데 파워 프로세싱 할 때는 뭘 안 쓰냐면 저항이랑 리니어 앰플리파이어, 리니어 모드의 스위치를 잘 사용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은 뭘로만 쓰이냐면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넣어주는 약간의 댐핑과 그리고 부하, 전력을 소모하는 부하를 모델링할 때 저항을 쓰지 실제 컨버터 자체에는 저항을 가능한 안 넣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항이 들어가는 순간 걔는 다 손실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세미컨덕터 디바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스위칭 전력을 넘겨주는 전력을 변환하는 작업을 할 텐데 이 세미컨덕터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 여러분 전자회로에서 배웠던 것처럼 2가지 영역이 존재합니다. 포화 영역과 선형 영역, 그러니까 액티브 리전과 세츄레이션 리전이 존재해요. 그런데 액티브 리전은 우리가 전자회로에서 증폭기를 배울 때는 액티브 리전을 써요. 하지만 그거는 큰 파워를 다룰 때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폭기를 쓸 때 증폭할 때 사용하는 효율이 되게 나쁘거든요. 50%쯤 돼요. 뒤에 설명하겠지만. 네, 그래서 파워 회로에서는 앰플리파이어 리니어 모드를 안 쓰고 스위칭 모드라 그래서 세츄레이션 모드를 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스위치를 써요. 한번 봅시다.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세미컨덕터를 쓸 텐데 세미컨덕터를 우리가 전자회로에서 배웠던 것처럼 앰플리파이어로 쓰지 않고 얘를 스위치로 쓸 거예요. 똑딱이 스위치로 쓸 겁니다. 네, 그 얘기를 뒤에서 할 텐데 그러면 전력 변환에서 이 아이디얼 스위치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포커싱이 어디 되어 있냐면 손실을 줄이는데 들어있어요. 손실을 어떻게 줄일 수 있냐? 손실이란 건 결과적으로 어떤 엘리멘트가 있으면 그 엘리멘트에 걸리는 전압과 그 엘리멘트에 흐르는 전류의 곱이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 파워야.
그럼 얘는 전압 곱하기 전류죠. 근데 우리는 이 값을 얼마를 만들고 싶냐면 얘를 0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스위칭을 하는 데 있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얘가 0이 되는 조건은 두 가지가 존재해요. 뭐가? V가 0이거나 전류가 0이거나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되냐면 자, 이 스위치를 켰어. 이 켰을 때 여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0이 되게 만들어주면 켰을 때 손실이 없는 거죠. 반면에 이 스위치를 껐어요. 이 스위치를 껐어. 그때 여기 흐르는 전류가 0이 되면 마찬가지로 이때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위치가 클로즈 되면, 온 되면 전압이 0이고 스위치가 오픈, 열리면 전류가 0인 이렇게 스위치를 쓰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파워 세미컨덕터를 이렇게 쓰기 위해서 이제 파워 세미컨덕터를 설계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쓰는 파워 세미컨덕터는 이상적이려면 어떤 기능이 있어야 돼? 켰을 때 양단에 걸린 전압이 어떻게 돼야 돼? 0이어야 되고 전류가 흐름에도 불구하고 전압이 0이어야 되고 스위치를 꺼면 이 사이에 있는 전류는 절대로 흐르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도록 파워 세미컨덕터를 디자인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가장 간단한 심플한 DC-DC 컨버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나한테 100V가 있어요. 100V. 100V가 있고 이 100V 컨버터의 목적이 뭐냐면 저항 5ohm으로 연결된 저항에 50V를 넣어주는 게 이 컨버터의 목적이야. 이 컨버터의 목적은 50V 저항 5ohm짜리 저항에다가 50V를 넣어주는 게 목적입니다.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어떻게 구현하냐면 첫 번째는 가장 쉬운 건 전압 디바이더예요. 전압 디바이더. 내가 5ohm이란 걸 알고 있으니 내가 여기다 50V를 넣으려면 얼마를 넣으면 돼? 여기에 5ohm을 달아줍니다. 5ohm을. 그럼 얘도 5ohm이고 얘도 5ohm이니까 이 100V 전압이 드랍이 돼서 50V 걸리겠죠. 네, 그러면 여기 전류가 50V 5ohm이니까 10A 흐를 거야. 그럼 이 10A는 뭘 통해 흐르냐면 마찬가지로 이 전류를 통해, 이 저항을 통해서 흘러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10A에 50V 걸려서 생기는 500W를 실제 필요한 부하가 가져간다면 똑같은 여기에 5ohm에다가 뭐가 흘러서 10A가 흐를 거니까 마찬가지로 500W가 컨버터 내부에서 손실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얘의 효율은 얼마냐? 그럼 얘는 얼마를 줘야 돼? 얘 500에 얘 500 주니까 1000을 주는 거죠. 얘의 효율은 50%인 거예요. 네, 이런 건 하면 안 됩니다. 이건 효율이 너무 나쁜 거야. 엄청 나쁜 거죠. 그리고 이런 구조의 단점은 뭐냐면 내가 여기 얘가 4ohm, 원래 5ohm이었는데 부하가 좀 무슨 일이 생겨서 얘가 4ohm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그 순간 여기 전압은 어떻게 돼? 얘는 5ohm이고 얘는 4ohm이니까 100 곱하기 5 더하기 4분의 4잖아. 그럼 얼마? 100 곱하기 9분의 4니까 얼마예요? 44V쯤 되겠네. 50V가 아니라 몇 V로 바뀌는 거야? 44V로 바뀌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저항 값을 5ohm이 아니라 4ohm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가변저항으로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면 될까? 손으로 돌려야지. 그죠? 이거 바보 같죠? 네, 그래서 이런 구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쓰는 게 바로 뭐냐면, 요 트랜지스터입니다. 트랜지스터. BJT 같은 거 쓰는 거예요, BJT. 네, BJT. 네. 그럼 BJT, 전자교류 때 배웠죠? BJT. 베타는 뭐? BJT는 어떻게 표시하나요? 여러분, 이렇게 표시하죠? 이게 뭐야? 베이스. 그죠? IB. 그죠? 여기는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컬렉터, IC, 얘는 뭐? 이미터죠. 베타는 뭐? 베타 배 무슨 말이야? IC는 100 곱하기 IB 뭐 이런 거 아닌가? 맞죠? 네, 즉 여기 전류가 이 전류로 증폭되는 거야. 이제 그 영역을 어디라고 부르냐면 이 액티브 리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누구를 컨트롤해서 베이스 전류를 내가 바꿔서 뭐를 바꿔? 컬렉터 전류를 내가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썼던 게 리니어 앰플리파이어였어요. 여러분이 전자교류 때 배웠던 거. 그러면 이 장점은 뭐냐면 여기가 5옴, 뭐 4옴, 뭐 10옴 마음대로 바뀌어도 아주 샤프하게 이를 빨리 동작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저항이 얼마 걸리든 여기 전압을 50V로 만들어주는 아주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네, 그러니까 높은 주파수의 신호를 보내는 앰플리파이어에 이걸 쓰는 거야. 뭐 5G도 되고 요즘에 6G 얘기하고 있죠.
메가헤르츠 뭐 기가헤르츠까지도 다이나믹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단점은 똑같습니다. 뭐냐면 여기 50V를 만들어주려면 무조건 얘가 얼마를 먹어줘야 돼? 50V를 먹어줘야 돼. 그리고 일로 흘러가는 부하전류를 그대로 이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효율이 되게 나빠요. 리니어 앰프를 쓰는 어플리케이션은 장점이 되게 좋은 퍼포먼스를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율이 엄청 안 좋죠. 네. 실제로 이 파워를 다루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리니어 앰플리케이션을 쓰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뭐 RF, 무선으로 높은 프리퀀시의 시그널을 날려주고 싶을 때 얘를 파워를 많이 쓰고 싶은 거야. 왜냐면 멀리 보내야 되니까. 뭐 레이더 같은 거죠. 레이더 같은 거. 네, 그런 데 많이 쓰는 거. 그 다음에 핸드폰 중계기에서 이제 이쪽으로 날려주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날려주고 요거 할 때 이런 거 쓰는 겁니다. 신호를 하지만 이 목적은 신호를 보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파워가 뭐 우리 집가 쓰는 것처럼 수백 킬로와트, 막 메가와트 값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얘는 목적이 신호에 있기 때문에 효율이 좋으면 좋지만 효율이 가장 큰 목적은 아니야. 이 가장 큰 목적은 얼마만큼 빠르게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느냐가 목적인 거죠. 또 한 가지는 이를 파워를 다루는 데서도 이걸 씁니다. 어떤 경우에 쓰냐면 아주 정밀한 제어를 할 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반도체 장비를 만들 때,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장비들은 여러분 반도체의 지금 선폭이 되게 작잖아요. 그러니까 웨이퍼를 움직일 때 그 웨이퍼를 정확하게 위치 제어를 할 필요가 있어. 네. 그래서 웨이퍼를 돌리는 정반이 엄청 정밀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웨이퍼를 움직이는 게 마찬가지로 모터야, 모터. 모터를 제어할 때 원래는 우리가 스위칭 컨버터를 쓰는데 워낙 정밀하게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걔는 정밀한 전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리니어 앰플리파이어를 쓰기도 해요. 근데 엄청 비싸고 엄청 손실이 큽니다. 특별한 경우에 쓰지 우리처럼 일반적인 파워 다룰 때는 리니어 앰플을 쓰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고 있는 게 이 싱글 폴 더블 스루라는 구조의 스위치예요. 네, 싱글 폴 더블 스루의 스위치라는 거는 SPDT 스위치라고 부르는데 어떤 스위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기능이 있다고 칩시다. 뭐냐면 이 폴은 하나야, 폴. 연결되는 건 한 개인데 지나갈 수 있는 길이 두 개가 있는 거야. 이런 스위치가 있다고 치는 거죠. 있다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이 스위치를 1번에 연결해. 1번에 연결하면 이 아웃풋에 1번이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이 스위치를 아니면 2번에 연결하는 거야. 그럼 아웃풋에 2번이 연결돼요. 그럼 어떻게 되나 보면 1번에 연결하면 얘는 1번에 연결하는 동안에는 이 아웃풋은 VG가 가고요. 2번에 연결하는 동안에는 아웃풋은 0으로 갑니다. 그리고 얘를 계속 반복하는 거야, 반복.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항상 50V를 만들어줄 수는 없지만 이 반복되는 이 주기 동안에 나가는 전압의 면적의 평균은 50으로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평균적으로 전압을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PWM이라고 불러요. Pulse Width Modulation. 왜 펄스냐면 얘를 계속 반복한다 그랬잖아요. 반복. 그죠? 뭐처럼 보여? 펄스처럼 보여. 그럼 내가 이 출력의 전압을 높여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온시켜주는 시간을 더 길게 만들어주는 거야. 더 길게. 그죠? 그래서 이 폭을 조절해서 여기 전압을 바꿔준다 그래서 PW